올겨울은 유난히 춥다고 하죠. 최강 한파가 찾아온다는 예보인데요. 이 겨울이 오는 게 특히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고시원이나 쪽방 같은 비주택 거주자들인데요. 지난 11월 9일 새벽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7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로 고된 일을 마치고 좁은 고시원 방에서 잠을 자다 참변을. 서울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방에 있던 전열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불길이 출입구를 막으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고시원 2층에는 24명, 3층에는 26명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작은 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들은 화재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고시원을 전전하며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연결도 있으시죠? 네. 네,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다. 네. 당시 사고가 났던 3층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예. 화상도 많이 입으셨겠어요. 화상 3도 입었고요. 부분 8군데 되더라고요. 치료는 다 끝났는데 나오면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요.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제가. 화재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그 나올 당시 불을 제가 이제 거의 감싸 안고 나왔거든요. 아, 예. 이제 그게 이제 자꾸 아른거리는 거죠. 일단 눈을 감으면은요 불이 보여요, 그냥. 아, 눈 감는 게 어려운 거죠. 불안해서 못 자요, 많이. 예.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예. 과연 이게 제가 언제까지 버텨질지는. 당시의 상황이 좀 어땠는지. 제가 그때 새벽 4시 반인가 들어갔어요. 예. 새벽 4시 반에 들어가서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산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서 이제 보니까 현장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나갈 수도 없고 출입문에서 불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도망갈 데가 없거든요. 그나마 창문에 있는 방들은 창문을 깨던 뚫던지 해가지고 나오셨는데 잠들시고 창문 없는 방 같은 경우는 못 나오셨어요. 당시에 화재 경보도 제대로 울리지 않았다면서요? 네, 경보기 자체가 제가 눌러도 안 울렸어요. 화재 비상벨이 울렸더라면 좀 희생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들죠. 그러면 그때도 불이 그만큼 늘었으면 최하 10분 전에 화재 경보기는 울렸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10분이란 타임이 어마어마한 타임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시지는 않았겠죠.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고시원 화재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모두 3층과 옥탑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방 한 칸의 가격은 보증금 10만 원 이하의 월 30만 원 수준. 하루하루 힘들게 벌어먹고 사는 이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이름은 고시원이었지만 사실상 쪽방촌이나 마찬가지인 곳입니다. 당시 화재 사고가 났던 국일고시원에서는 얼마 정도 거주를 하셨어요? 제가 한 4년 넘게 했거든요. 너무 춥게 만들어요, 방을. 아, 방을 너무 춥게 만든다. 네, 너무 추워요. 추워요. 저도 제가 전기 장판을 깔고 생활을 했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추위를 안 타는데 제가 10월 말일부터 제가 전기장판을 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예. 만약에 따뜻하게 해줬다면은 그런 걸 사용을 안 하죠. 제가 또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예. 제가 어디 갈 데가 없어. 구할 때 뭐 여기저기 찾아볼 데도 없어가지고. 예. 또 다른 고시원으로 들어가실 때 좀 두려운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계속 불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시원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으시군요. 사정보다는요. 당장 구청에서 임대주택이라고 정책을 내놨어요. 예. 내놨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식도 해결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밥을 해 먹으려면 일단 밥솥이 있어야 되겠고요. 라면을 끓여 먹어도 조그마한 버너라든가 가스레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없죠. 이불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당장 들어가라고 해버리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고시원 출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방에 있던 사람들이 연기에 질식해
지상구 역할을 하는 왕관기는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불이 나면 탈출하기 힘든 좁은 복도와 설치는 돼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왕관기. 2008년 1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두 건의 고시원 화재 당시 불거졌던 문제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고시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고시원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많죠. 뭐 통계를 보면은 뭐 1,700 몇 개라고 하는데 예. 그 중에 과연 몇 프로나 스프링클러 돼 있고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 이런 피해자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게끔요. 그냥 앞으로 질 고시원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뭐 스프링클러 이런 걸 좀 되겠지만은 각 방마다 감지기 하나만 있어도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라는 점은 뭐 그냥 일단 안전이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기본적인 안전. 참사로 희생된 분들 가운데는 또 뭐 8년간 막노동하던 30대 중반의 미혼 젊은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분은 화장실 갔다 몇 번 본 적은 있어요. 그분도 예. 항상 새벽에 일어났던 분이라 예. 독일고시원이 화장실이 공용이었거든요. 화장실 오가면서도 이제 냅두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담배 피우러 이제 옥상으로 올라갈 때 또 그때 그냥 소리라도 쳤으면은 괜찮았지 않았을까. 예. 지금 너무 미안한 것밖에 없어요. 예. 국외고시원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생기는 국외고시원 참사 같은 희생자들이 제발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실효대책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고시원 같은 생계형 주거지가 대형 참사를 당하는 사회. 주거 복지가 제대로 갖춰진 사회가 아닐 텐데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렵게 연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 40만 원짜리 고시원은 더 이상 고시생들의 고시 준비 공간이 아닙니다. 막노동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공간으로 바뀐 지 오래인데요. 9.1 고시원 화재 이후 생계형 주거지에 대한 여론은 한때 뜨거웠다가 이제 또다시 잠잠합니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화재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는 생계형 주거지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 없이는 제2의, 제3의 9.1 고시원 화재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